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정석이 동지, 나는 정석이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7돌세 점하여 열렬한 축하와 중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정석이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진행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협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 관계 발전을 보다 활력 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 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 인민이 정석이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제14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9월 21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역사적인 보건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약공업을 비롯한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속에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9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기사장 차태성 동지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6년 9월 23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교양구역과 생산구역, 생활구역을 명백히 할 때 대해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후 여러 동의 건물들을 새로 건설했으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내미로 정전보다 10배의 생산 능력을 낼 수 있는 노력 절약형 공장으로 전변된 데 대해서 긍지 넘쳐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양마당에 전시해놓은 공장 전경들을 바라보시었습니다. 공장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키자면 당에서 이미 꾸려준 의료 생산 기지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그 종류를 부단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질 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이 생산되는 것을 보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이런 음성이 귓전에 울리는 것만 같다고,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응당 의료기구 공장들을 주체화 현대화하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바늘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내경이 0.4, 0.5, 0.6mm 등 다양한 크기로 되어 있고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주사바늘의 생산 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사기들을 진열한 방으로 다시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내경이 각이한 각종 기록의 주사바늘을 생산하여 사용자들이 용도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주사바늘은 매우 예민하고 정교해야 한다고, 거친 주사바늘을 손자, 손녀 같은 어린이들이 포동포동한 팔에 찌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 사출기실, 조립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장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우성씨께서는 몸소 가지고 오신 주사바늘과 수리점적 주사바늘도 몸소 보여주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생산한 주사기 포장봉지 형태와 색깔, 눈금표기에 이르기까지 그 부적점들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청수 동지께서는 의료봉사 수준은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인 의료기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당에서 질 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겠다는 운성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김총학 실장 동지는 보건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중시해야 할 4대 필수 요소는 의료시설과 설비, 의료 일꾼 용량과 의약품 보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기술혁신 운동을 더 힘있게 벌이고 주사바늘 생산의 핵심 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자체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일회용 피하 무균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정해주시고 인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질 좋은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의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봉용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각국 불로단체 조직들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애국 국민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청년들의 실화무대 운해로운 손길 아래 청춘은 빛난다가 도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실화무대에서는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 대원으로 전이고리 건설에 참가해서 노력적 위운을 떨치고 뜻깊은 준공식장에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을 몸 가까이 만나 배운 리운양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도안의 청년들 속에서 발휘된 아름다운 미품과 미덕들이 소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건설장과 농장벌, 탄광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청춘의 자서전을 감높은 위운으로 새겨가는 도안의 청년들의 소행에서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이며 청춘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남포시안의 청년 대학생들과 전세대 청년 선구자들과의 상봉 모임과 웅변 모임이 시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상봉 모임에서는 해조 하송사의 넓은 철길공사 참가자인 리청평 동지가 촐리마 시대 청년들의 토쟁 정신과 기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웅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했던 전세대 청년들처럼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에 애국으로 보답하는 혁명가,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애국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출판 지도구 간의 직명 일꾼들과 직명원들이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속전 용해군인 인쇄공장 진료소 의사 김용희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중간의 아내로서 25년 전에 김용희 동지는 나라의 보배인 용해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으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줄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25년간 수많은 용해군인들을 치료해서 그들이 일터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공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기를 당에서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감높이 내세워주었다고 하면서 모두가 오늘의 하루하루에 애국의 고귀한
위한 땀과 노력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경례는 김종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도 높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조인민족 총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거모 격려하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 의해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문화들이 령강군병원 건설장을 찾아 참신하고 기백 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중창 만경대 혁명학원 격아로 경제선동 공연에 막을 올린 문화들은 격동적인 선동 작품들로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여러 같은 진정과 웅대한 구상을 용용하고 줄기찬 노력 토쟁으로 받들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전진기상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수련자들은 혁명 군가들과 실화 선동 등을 통해서 모든 관병들이 당 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소중히 간직하고 완공의 날을 더 빨리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에 떨쳐나선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원들과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이 세기록 세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 있습니다. 려맹중앙위원회 일꾼들로 모아진 경제선동대가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에 달려나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청년 건설자들을 거모해 주었습니다. 합창, 강대한 어머니 내조국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빛나게 써나가는 청년 돌격대원들의 요리를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함경북도의 지계강연 강사들도 도안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강연 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부룡군과 길주군의 지계강연 강사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을 찾아 군인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하고 강연 선전과 경제선동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 건설 현장들을 혁명열 애국열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도당 지계강연 강사들과 총진시 수남구역 지계강연 강사들, 김초래 지계강연 강사들도 높은 철강제 생산 성과로 당을 결사보위할 인력 많고 증산토쟁, 창조토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의 진수를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심어주고 화선식 경제선동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5개년 기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인민소비품의 다정화와 다양화, 질제고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공업부문 안의 여러 단위 생산 소식입니다. 용악산 비누공장에서 인민들의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것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공장은 지난 9년간 새 제품 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조업 당시에 비해 8배나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그 체질과 수요에 맞는 이런 제품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 자료들 정합하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터대에서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칼, 그다음에 피부에 이런 저온 작용을 하는 그 콜라겐 산풀인수, 케라틴 산풀인수.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천연 원료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추출물들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질적 지표를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 지표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봉화 비누 공장입니다. 올해만도 공장에서는 선진적인 비누 생산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능성 비누의 양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한 결과 콜라겐 세수 비누를 비롯한 5가지 제품을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했습니다. 기술집약형 기업을 지향하는 선흥신여 공장의 경영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학술형, 실천형 인재들을 많이 육성하고 그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지속적인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부터가 인재가 되고 또 정책 박사가 되어야지 단위 발전을 주도하고 또 생산 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부터가 학약직 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현장에 많이. 이 과정의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 동지들이 경영학, 식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명의 기술 일꾼들과 작업반장들도 학위 소유자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새 제품 개발 방향은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건강해져온 밭나무 열매, 그리고 낙하생, 포도, 대추, 호박씨를 비롯한 이런 천연 원료들을 많이 이용한 기능성 제품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00여 가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빠른 갱신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장 안에 기술. 현재 일꾼들과 노동자들 속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안들이 나와 생산에 도입되고 있는데 결과 창립 초기에 비해 노력은 60%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2.2배로 장성하게 됐습니다. 원산갈마열이 축전 2025가 조선열의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축전은 당의 현림한 용도 밑에 동해명승 용사심리에 황홀하게 솟아오른 인민의 문화휴양지에서 열의축전을 특색 있게 조직했어 관광지구의 요리기술과 음식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2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급양봉사부문의 요리사 접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에서 세계적인 요리를 이런 주제로 열린 축전에는 인민봉사지도국 부문, 평양시와 각도 직할시 급양봉사부문, 대외봉사부문, 송중앙기관부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봉사부문의 100여 개 단위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축전은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소음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단체들이 많고 참가자들의 열이 또한 대단히 높은 것으로 해서 아주 이체를 띠고 있습니다. 호텔 부분에서는 외국 요리를, 인민봉사부문과 각도 부문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는 민족 음식을 전시하며 특히는 이제 시범 수련과 함께 관광지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즉석 음식 봉사 경연도 특색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축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리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봉사 수준을 보다 높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동해명승의 진미를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해방산업들에서는 이번에 세계적인 관광지 특성에 맞게 이 추입비 체육을 딴 외국인 명요리. 우리 억류관에서는 요리들이 손질과 함께 또 그 매 요리들이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을 찾아내고 위생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이 배추찜을 비롯해서 또 닭고기찜과 같은 우리 장항도에서도 많은 급양봉사단위들이 참가했는데 이번 축전에서 앞선 단위들이 성과와 경험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축전 기간 명요리 및 지방특산요리 전시회, 즉석음식 봉사경연, 우수한 요리사 접대원들의 시범 출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봉사부문 요리 전시회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치우고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천년숙적 일제대간 치솟는 분노심을 안고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복수자들의 대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는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미쳐 날뛴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일제의 극악한 민족 말살 책동을 고발하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녹슬 짓밟아 버리기 위한 민족성 말살 책동에 광분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서 장수나 명의에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명산들과 여충지들이 이렇게 쇠말뚝을 박는 범죄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일제는 이 쇠말뚝들을 아무렇게나 박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때 혈이나 매, 굽슬을 비롯한 해당 부위에 박음으로써 사람이 병들어 죽듯이 땅도 병들어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360여 군데에서나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2004년에 발굴됐는데 백두산의 쇠말뚝을 박는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흰 옷을 입고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일본 무당이며 국교인 신도의 우두머리 이노우의 도시하루입니다. 놈들은 이 백두산에 제놈들이 특별히 제작한 원형 새말뚝을 박았습니다. 일제는 그 후 우리 인민들이 이것을 영원히 뽑지 못하게 하려고 유황을 둘붓고 세멘토 몰다리까지 해놨습니다. 참관자들은 한 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일제의 특대용 대범죄 행위들을 전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치졸하고 악랄한 일본 군국주의 야망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명산들의 새말뚝을 박은 제놈들의 죄행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제놈들의 앞장에 서서 널리 선전한 것입니다. 놈들이 여기에서 노린 목적은 위인의 탄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우리 인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또 우리 민족의 길을 꽂고 또 나아가서는 민족 재생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어느덧 세월은 많이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귀중한 명산들을 모독하고 조선 사람의 넋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뛴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서도 지울 수도 가리울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만고 죄악의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니고 반드시 피해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야만 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우타라크 한도주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7일 현재 사망자 수가 17명으로 증가했으며 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주 소재지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서 21일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극심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마르세유로부터 50km 떨어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로 도로들이 물에 잠겨 자동차들의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상학자들이 바닷물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폭풍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수증기량이 급격히 늘어나 대양에서 저기압골의 형성과 발달이 가속화되어 결국 폭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폭풍이 지나갈 때 바닷물면 온도가 더욱 높은 곳에서는 그 세기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폭풍의 예보와 세기,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녹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는 도시 속의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재현시켜 도시 주민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형 도시, 도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 재리용 순환돼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순환형 도시, 각종 에너지의 리용 효율을 높여 환경 부하를 낮추는 에너지 절약 및 재리용형 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60% 이상이 울창한 수림과 공원으로 덮여 있으며 물의 재리용 순환 체계가 도입되어 있고 도시 오물의 80% 이상이 재생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과 물 오염, 토양 오염, 소음 공해가 거의나 없으며 각종 폐기 폐설물들이 제때에 처리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질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녹색 도시에서는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데 지하 공간을 개발 이용하면
도시가 확장되고 토지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재해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녹색도시 건설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염이 없는 생활 환경을 보장해주며 지속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 들어서서도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렸는데 지난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100mm 이상이었습니다. 9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1일과 6일, 13일, 16일을 비롯해서 많은 날들이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특히 강수량은 주로 중부 이남 지역에 집중됐는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고성에서는 3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에서 이동이 오는 저기압과 태풍 18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후 사이에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샘바람주의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 샘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단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옹지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교적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조선 서해에서 이동해오는 저기압과 이 태풍 18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중부 이남 평안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중부 이남,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30 내지 50mm, 특히 평안북도의 북부족 지역,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70 내지 10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과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과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세게 불다가 밤에 소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남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에 남서풍으로 바뀌겠으며 밤에는 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에서는 오후 한때 남서풍이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조선동해 해상은 비가 내리고 조선 소해 해상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